다른 형제 병아리들이 모두 다른 농장으로 떠났던 날, 노란색 병아리 2마리만 우리 농장에 남았다. 두 녀석이 이곳에 남게 된 이유는 다른 7마리에 비해 밝은색의 깃털을 가졌기 때문이다. 검정색 깃털을 가진 6마리는 그런 이유로 탈락되고, 또 한 마리는 다니와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 9마리를 키우던 캔디가 갑자기 줄어든 병아리의 수에 어떻게 반응할까 신경 쓰였지만, 다행히 캔디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 어차피 병아리들은 독립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캔디는 사라진 병아리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거위에게 했을 경우 심한 욕을 해대며 나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했을 것이다. 거위라는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결코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독특한 동물이다. 그런 거위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3가지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다. 첫 번째로, 녀석들이 낳은 알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로, 녀석들이 부화한 아기 거위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2가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컷 거위 1마리만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그 거위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평생 교감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날 이후 거위들과는 원수지간으로 지낼 것을 각오해야 한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거위들의 경우 포식자의 존재가 녀석들의 개체수 조절의 역할을 하지만 이곳 농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녀석들이 얼마의 알을 낳든 그리고 몇 마리의 아기 거위가 태어나든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마리가 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거위들의 알을 훔치거나 빼앗고 있고 우리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다. 그에 반해 닭들의 사고방식은 거위들과 달라 관계유지가 의외로 쉬운 편이다. 한번 가족이 되면 계속해서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위들과 달리 암탉들은 때가 되면 병아리들이 독립하기를 바란다. 때문에 한꺼번에 7마리의 병아리가 사라졌지만 캔디는 나에게 별다른 악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과일나무에 더 이상 살충제를 뿌리지 않자 진드기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드기의 천적인 무당벌레는 단 1마리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당벌레에 대해 알아봤더니 녀석들은 1년 만에 죽지 않고 겨울을 난 뒤 알을 낳는 독특한 곤충 중 하나였다. 작년에 내가 살충제를 뿌려 무당벌레들을 모두 죽였다면 우리 농장 안에는 무당벌레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농장 밖에서 무당벌레가 들어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의 모든 농가에서도 다량의 살충제를 사용한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곤충이 많을 것 같지만 살충제의 내성이 생긴 해충만이 많을 뿐이다. 비록 몇 년간 과일을 먹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살충제를 포함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곳 농장에서만큼은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간 과도기에 해충의 피해로 죽어가는 나무도 있겠지만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버텨볼 생각이다. 농장에는 해가 지날수록 나무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야생새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야생새들이 이곳 농장에 있는 나무들의 집을 짓고 새끼들을 키우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해충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와 잠자리 같은 곤충류, 그리고 야생새들이 합심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숲처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울창한 나무들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이 있어야 하며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떠한 화학약품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만들었던 닭장 2개를 큰 닭장 옆으로 옮기고 그 옆에 새로운 닭장 하나를 더 만들었다. 앞으로 큰 닭장 안에는 오리들만 지내게 하고
닭들을 수컷 중심으로 분리해 이곳 새로운 닭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쳐서 보호가 필요한 녀석들을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할 생각이다. 이곳에는 이브와 흰오리 한 마리를 함께 지내게 했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흰오리 3마리 중 가장 매력적으로 생긴 암컷 오리를 선정해 이브의 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브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이브와 암탉들을 위해 최선이라 생각한다. 바로 옆에는 다쳐서 요양이 필요한 암탉 2마리를 지내게 했다. 2마리 모두 교미로 인해 등 쪽에 깃털이 심하게 뽑힌 녀석들인데 공이는 제리 때문이고 검정색 암탉은 이브 때문이다. 사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검정색 암탉의 상태가 더 심하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브는 지금 흰오리 암컷과 함께 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청둥오리들은 오래전에 산란을 멈추었지만 농장에 있는 청둥오리들은 좋은 먹이 환경으로 인해 아직도 알을 낳고 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여가 생활을 즐기듯 오리들도 먹이 환경이 좋아지면 교미행위의 기간이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아직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이브는 계속해서 암탉들과 교미하기 위해 살처되고 결국 많은 수의 암탉들의 깃털이 뽑히게 될 것이다. 솔직히 암탉의 깃털이 상하지만 않는다면 별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브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보는 암탉들이 있는 이상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그나저나 격리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봉이의 등 쪽에는 하얀색 깃털들이 조금씩 나고 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봉이는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 같지만 검정색 암탉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요양이 필요하다. 참고로 봉이가 검정색 암탉을 키운 엄마닭이다. 체리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아직 덜 익었지만 분량이 된 몇 개를 따서 핑크에게 줘본다. 다른 거위들은 나를 증오하지만 여전히 핑크만 나를 배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거위들과 관계 회복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따라주는 핑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무리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위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결국 핑크도 나를 저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안타깝지만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